안녕하세요. 별에는 밤 제이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책 한 권을 선정해서 매일 조금씩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정한 도서의 제목은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이 책은 샘혼 님이 지으셨고요. 이상원 님이 옮기셨고 펴낸 곳은 도서출판 갈매나무입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연애하고 데이트를 할 때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기도 하고요. 뮤지컬, 전시회, 영화관, 미술전, 사진전 또는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죠. 식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고 집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며 집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같이 운동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 커플과 함께 만나서 더블 데이트를 즐기기도 합니다. 같이 게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무렵에 좀 새로운 데이트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오래도록 잘 유지되고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될 만한 데이트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둘이 같은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의 남편에게, 당신은 남자친구죠? 제안을 했고요.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에 이 책 2권을 사와서 한 권을 제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을 보게 된 건 아니고요. 어느 날 한강시민공원에 텐트를 펴놓고 같이 뭔가를 먹고 노닥노닥 시간을 보내다가 이 책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그때 이후로도 이따금씩 펼쳐보면 꼭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직장 내 동료 관계, 나의 가족 관계, 다양한 인간관계와 저의 내면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서를 보면 다양한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시지요. 이 책에도 추천사가 있는데요. 몇 개만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책의 가장 뒤를 하드커버를 보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김학진 교수님이 주신 추천사가 적혀 있는데요. 마음이 약해 남의 부탁에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이들, 심술궂은 언어적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힘들어하는 이들, 상대방의 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법에 신비로운 힘에서 해법을 찾는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 지혜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한국 맥도날드 커뮤니케이션과 CS 이사이신 김기화 님께서도 이렇게 추천사를 적어주셨어요.
역효과를 부르는 강한 주장,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강압적인 어조, 요령 없이 말을 끊는 습관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팁이 바로 이 책에 실려 있다. 그리고 하드커버를 한 장 펼치게 되면 책의 본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요.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 세상에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까다로운 상대를 요령 있게 무장 해제시켜 공적이거나 사적인 인간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이 책은 까다로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줄 때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스스로 상처받지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굳건히 자기의 두 다리로 서는 방법 또한 알려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릴 때 지금 이 녹음은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을 한 장 한 장 펼쳐가면서 읽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잡음이 조금씩 들어갈 수도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책을 볼 때 중간을 딱 하고 펼쳐서 보기도 하지만 책의 앞이나 뒤 그리고 도대체 이 책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하고 목차를 살펴보지요. 목차부터 소개를 좀 드릴게요. 1부는 우아하게 이기는 법, 2부는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3부는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는 대화의 기술, 4부는 사람을 얻는 대화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저자의 프롤로그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은이이신 샘 호운에 대한 소개는 드리지 않았었지요. 이분은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시고 다양한 저서도 쓰셨는데 주로 좀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비즈니스 컨설팅, 워크숍, 그리고 강의를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요. 베스트셀러로는 이 책 외에도 사람들은 왜 그 한마디에 꽂히는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설득의 언어, 엘리베이터 스피치 등 다양한 도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도서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책은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이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프롤로그 읽어드릴게요.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대화법이 다르다. 20여 년 전 나는 하와이 대학교의 레이 오시로 박사에게서 까다로운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때부터 이미 직원들에게 불평 많은 고객이나 비협조적인 동료를 대하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였다. 워크숍 프로그램을 짜면서 나는 새삼스럽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에서는 역사나 수학, 과학을 가르칠 뿐 갈등 해결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거나 말없이 상처를 감수할 뿐이다. 물론 둘 다 도움이 되지 않는 대응책이다. 내 목표는 사람들이 흔히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즉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론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내 잘못이 아닌 일로 누군가 내게 고함을 질러대는 상황에서 진부한 이론들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첫 번째 세미나를 1시간 정도 진행했을 때 나는 내 방식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다. 휴식 시간인데도 한 참가자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다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전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아주 까다롭고 거만한 고객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들은 저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상대로 여기는 것 같아요. 전 무언가 재치 있는 말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이 워크숍에 참여했죠. 워크숍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나요? 라고 되물었다. 나는 지체 없이 대답했다. 바로 그렇답니다.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는 물러서는 것도, 화내는 것도, 싸우는 것도 소용이 없죠.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는 무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라테와 유도, 합기도 등을 배웠죠. 당신이 제시하는 건 말로 하는 쿵후 같군요. 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텅후라고나 할까요? 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우리는 마주보며 큰 소리로 웃었다. 나에게는 완벽한 명칭을 찾아낸 유레카의 순간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백 회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책을 써달라고 했다. 집에서도 책을 반복해 읽고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중국 무술인 쿵후의 목적은 상대의 신체적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텅후는 정신적 무술로서 심리적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어적 형태의 자기방어인 것이다. 혀를 섣불리 움직이지도 묶어버리지도 않는 방법이라고 할까? 텅후의 목표는 타인의 언어적인 공격에 모욕을 당하지 않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누군가 공격을 해왔다 해도 마음과 입을 잘 다스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일도 무력감에 빠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텅후는 그저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한 행동을 막아내고 받아넘기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직장 안팎에서 모든 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더 나아가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떻게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며 무례한 상대에게까지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적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얻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작고하신 우리 아버지는 늘 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쓰레기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 책에 소개될 텅후 기법 또한 독자 여러분이 실제 사용할 때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기법은
반복해서 적용해야 숙달이 되는 법이다. 기억보다는 연필이 낫다고 하니 이 책을 읽을 때는 펜을 준비해 보시라. 물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아니라면 말이다. 중요한 부분에는 줄을 그어라. 여백에 자기 생각을 메모해도 좋다. 현재의 자기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 나왔다면 메모지에 적어 거울이나 냉장고에 붙여두어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 눈에서 가깝게 놓아두어라. 행동계획을 자주 보게 되면 저절로 마음속에 새겨지는 법이다. 시각적 반응이 반복되면, 시각적인 자극이 반복되면 필요한 순간에 배웠던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다. 현자의 지혜와 노인의 경험은 인용을 통해 영원을 얻는다 라고 정치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그렇다. 디즈레일리의 말이 맞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 곳곳에 나오는 인용문들, 시간을 초월하는 보석 같은 지혜를 자신의 일상에 응용했으면 한다. 가능한 한 출처를 찾아 명시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명시로 처리를 한 경우도 적지 않다. 무명시로 밝힌 인용의 출처를 안다면 내게 알려주길 바란다. 이 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는 개념에 대한 정의도 많다. 익숙한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확인하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책을 쓰면서 단어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기뻐하는 순간이 많았는데 독자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좋겠다. 어쩌면 텅후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수천 명에 이르는 텅후 워크숍 참가자들이 그 증거다. 무례한 상대 앞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당신은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당신의 일상에서 이러한 이상을 실현시켜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맺는 모든 관계가 한층 발전할 것이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이 책의 일부, 우아하게 이기는 법에 있는 일부를 읽어드릴 거예요. 씬 1과 씬 3인데요. 제목은 버럭하는 마음을 빨리 가라앉히기. 내가 옳은데도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밤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이따가 만나요.